반다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모든 게 끈적끈적하고 불쾌지수가 높아지게 되죠. 이럴 때 축구장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날씨는 덥고 비는 내리고 온몸은 비와 땀으로 젖게 되죠. 축구장 가는 자체가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야말로 수원 축구의 시원한 골과 승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든 또 폭염과 함께 해야 하는 여름철 K리그. 이제 본격적인 순위 경쟁과 내려올 팀은 내려온다는 그 시기인데요. 매번 우리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죠. 안 가, 안 사, 안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언제나 그렇듯 무언가에 홀린 듯 경기장에서 응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수원 축구의 득점력이 우릴 아무리 속일지라도 다시 한번 나도 모르게 나 왜 경기장에 있는 거지? 이렇게 또 속아서 수원을 응원하러 가봅시다.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도움이 되어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2주 만에 만나네요. 반갑습니다. 각 패널분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왼발의 맙소사 더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원진과 피터를 배출한 미드필더의 고장 청주에 사는 톨보 계랑 강윤입니다. 청부신 나왔다. 미드필더의 청부신. 고장이라 불러주세요. 아, 그러네요, 진짜. 예. 뭐 믿고 쓰는 청주산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스청. 네. 하여튼 뭐 최근에 안산과 홈 경기 끝나고 오는데 그날 이제 비도 왔고 너무 더워서 땀을 흠뻑 젖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약간 좀 탈진한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마치 작년 그 무더웠던 여름철에 받았던 그 느낌이었거든요. 작년에 또 무더위로 실신하셨던 팬분들도 생각나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여름이 왔다는 게 느껴지네요. 아, 진짜 날씨도 날씨인데 우리 공격수들이 너무 열불나게 하니까 이 열대야가 따로 없어요. 예, 경기장 가시는 벌써 분들, 열대야 왔다. 예, 경기장 가시는 분들은 진짜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선풍기 한 3개씩 챙겨야 될 것 같아요. 폭염주의보가 내리는데 우만동에는 분통주의보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더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아산전 때 저희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김주찬 선수 아버님을 잠깐 뵙고 왔는데 제 아버님 만나서 김주찬 선수에게 전달해줄 저희 선물도 좀 드리고 왔거든요. 그날 또 썰이 있죠? 네, 아버님? 지민스님 덕분에 말씀하신 대로 김주찬 선수 아버님을 같이 뵙고 왔는데요. 소소하지만 꼴다방 크루 모자와 또 이제 경기 날 새로 출시됐던 수원 머그컵을 구매해서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 전에 선수들 네. 영상을 보니까 우리 스토어 새로 생겼는데 구경할 시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쵸, 신상을 네. 재빠르게 사다가 조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미스님이 말하신 에피소드가 그 아버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네, 기념샷 한번 찍자고 김주찬 하죠. 선수의 시그니처 세레모니인 나사나소 세레모니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둘 다 에이징 커브 이슈로 나사나소 세레모니를 거꾸로 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나중에 찍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게 틀리지 말아야 될 분 앞에서 틀린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나이를 먹긴 먹나 봅니다. 이게 찍고 나니까 나사나서 그 포즈를 거꾸로 한 거예요. 아, 참 이런 창피도 창피가 없어. 나사나수가 김주찬 선수 시그니처 세레모니예요? 네, 시그니처 세레모니까 그거를 작년에 김주찬 선수가 먼저 선보였거든요. 그건 이제 구단 그래서- 영상에서 나사나수 니은시옷을 이렇게 손을 만들어내는 걸 뭐 캠페인 비슷하게 했는데 그걸 이제 골 넣고 처음으로 세레모니로 보여준 게 김주찬 선수였어가지고 네, 시그니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주찬 선수가 근데 개발한 이제 건 아니죠? 네, 개발한 거지. 아, 개발한 거라고 자기가? 개발한 거야. 야. 본인이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시그니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날두 하면 호우 세레모니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이제 김주찬 선수는 나사나수가 이제 최고의 시그니처인데 그거를 아버님 앞에서 거꾸로 완전 반대로 했어. 해버렸어요. 완전 반대로 했어. 그걸 나중에 사진 찍고 나서 뭐 이상하다 싶었는데 반대로 했더라고. 이해를 약간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사리치 있을 때도 보스니아 그 국기를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번 할 때마다 인터넷을 확인하고서 했어요. 심지어 사리치 마지막 경기 때는 국기 거꾸로 달았어.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나이죠, 뭐. 늙는 것도 그럴 나이에요, 저희. 늙는 그것을 우리가 에이징 커브라고 늙는 것도 합니다. 서러운데 에이징 커브 시계 왔고요.
어쨌든 안산전 기분 좋게 저희 잘 다녀왔고 날씨가 정말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더위 이기는 방법 또 앞서서 건너스 얘기했듯이 분통 터지는 것도 잘 대비하셔가지고 경기장 오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더위 이기는 거 뭐니 뭐니 해도 골이고 승리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경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남, 전남, 안산 이렇게 3개 팀과 연전을 펼치며 타이트한 일정을 보냈는데요. 결과는 성남과 홈에서 3대0 승리, 전남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그리고 안산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1대1 무승부. 아쉽게도 지진 않았지만 1승 2무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정상 3경기를 묶어서 리뷰하게 되었는데 모든 경기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자, 먼저 성남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남전을 대비해서 팟캐스트에 성남에게 갚아줄 게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기 좋게 3대0으로 승리하면서 성남에서 있었던 2대1 패배를 완벽하게 되갚아줬습니다. 이 경기의 관정평 각 패널분들께 들어보겠습니다. 건너스부터 가시죠. 네, 샤이 KBK들의 축제의 날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그 변성환 감독님이 부임한 이후에 수원이 매우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공격 예, 축구가 잘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앵그리 KBK의 찬사가 나왔습니다. 예, 이어서 강효님께서도 관정평 네, 들려주시죠. 득점력뿐 아니라 경기력에서도 완승이었던 경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보경의 우리 수원 데뷔골, 조윤성의 골, 또 박승수 선수의 데뷔전까지 일석이조가 아니라 3조, 4조의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대승을 했는데 기존과 어떤 게 달라졌다고 느끼셨을까요?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 경기들처럼 우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격 전개가 그 이전 경기들보다 더 정교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는데요. 선수들의 역할 부여가 조금 더 세밀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손석영이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면 김보경이 사이드로 벌려주는 스위칭이나 피터 선수의 맞아요. 적극적인 박스 가담과 같이 선수들이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플레이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보니까는 피터가 진짜 박스 관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스 안에 가담해서 타격까지 하는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보니까는 공격의 숫자도 늘리고 좀 효율적인 공격을 이어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가 피터라는 선수가 올 때 기대했던 게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서 활동량이 강점이 있는 선수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예. 적극적으로 상대 선수와 부딪혀 주기도 하고 또 박스로 가담해주면서 박스에서 숫자 싸움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혹은 필요할 땐 내려와서 이제 공을 받아준 역할까지 아주 다재다능하게 플레이를 해줬다. 지금까지 봐서는 조금 중간 크기의 육각형 미드필더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큰 크기의 육각형 미드필더로 좀 또 네, 변화를 성장하면 해야겠네요. 좋겠죠. 예. 강윤, 미코스는 청주산. 강윤님, 네네. 그 피터 첫 번째 경기 보고 네. 하베르츠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하베르츠. 하베르츠가 처음에 그 아스날로 와가지고 메짤라 역할을 했을 때 네네네.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왼쪽에서 그 느낌도 어느 정도 네, 있는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그리고 근데 골 이제- 놓치는 것까지 비슷하죠. 근데 이제 하베르츠는 사실 이제 그 터치나 아. 패스가 좋은 선수가 아닌데 피터는 또 그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경기 치고는 저는 되게 좋게 봤는데 앞에서 이제 더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는 더 잘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되게 만족하고 있거든요. 야, 하베르츠까지 나온다고? 근데 하베르츠가 그 메짤라에서 욕을 오지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칭찬만은 아니에요. 네. 아쉬운 근데 부분이 어쨌든 있었는데 하베르츠 나중에 네. 이제 아예 포워드로 기용하면서 이제 득점력이 폭발했는데 하베르츠는 어떤 점은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죠. 피터 선수가 그 하베르츠처럼 공간여도 높고 볼도 많이 만지고 또 활동량도 많이 가져가고 피지컬도 좋고. 네, 피지컬도 좋고 그런 게 되게 네. 좋더라고요. 이거 세민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 아스날 팬들이 아주 그냥 아스날 얘기만 하는구나. 그 전까지 네, 내가 그렇고요. 당했던 거 생각해 보라고. 뭐 맥 알리스터 같았다 이러면 긁히실 거잖아요. 난 좋아할 건데요. 예, 하여튼 어떤 점이 또 달라졌는지 건어스님도 느낀 바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비슷한데요. 일단 선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와 잡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특히나 뮬리치 조윤성 선수의 골과는 다르게 우리 또 KBK의 골은 변성환 감독이 준비했던 전략이 통하면서 들어갔던 골이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진짜
볼수록 기대하게 만드는 축구를 하고 있다. 보는 재미가 있는 축구를 하고 있다. 예. 예,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보는 좋습니다. 재미가 있는 축구라는 네.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시즌 들어서 혹은 작년까지 생각해서 보면서 즐거웠던 축구가 몇 개 기억나지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예. 경기력도 네, 이겨도 네, 네, 네. 답답한 지난 경기 많아요. 전남전이나 작년에 홈에서 이겼던 울산전 정도는 보면서 막 되게 신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그 예, 외에는 예. 막 조마조마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겨도 그랬었는데 버너스님 말대로 이번 성남전은 진짜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경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 뭐니 뭐니 해도 이 경기에서 선수들의 자신감이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아요. 계속되는 무승에 이전까지 경기가 9경기인가 아마 무승이었을 거예요. 선수들이 굉장히 초조했을 텐데 무엇이 이들의 멘탈을 바꿨을까요? 저는 이게 바로 감독을 교체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감독 효과다. 예, 물론 뭐 전라도의 어느 팀은 아직 그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네, 아, 이 사람이 그 정말 진짜 자꾸 악플 보드판 받으려고 놀이 또 좋아하시는 김두현이 보드판 놀이 아유, 좋아하시는 참, 분. 두현이 형 얘기. 예, 어쨌든 악플 런트 트릭이에요, 그 형은 네. 진짜. 어쨌든 네. 감독이 바뀌면 선수들도 다시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예. 감독의 전술이 명확하고 선수들한테 지시하는 상황이 명확하고 그리고 경기를 해보니까 통하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쵸, 예. 자연스럽게 감독의 전략에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신감의 원천은 감독에 대한 신뢰로부터 생겼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축구가 중요한, 통한다. 우리가 하는 축구가 재밌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네요.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강유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네. 무엇을 하든 간에 있어서 준비가 잘 되면 자신감이 솟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네, 시험을 그렇죠. 잘 보듯이. 그것처럼 아마도 준비 과정에서 훈련 과정에서 이게 준비되는 것이 잘 준비되면서 선수들의 자신감이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점이 하나 생각이 되고 아, 또 하나로는 이제 그쵸. 직전 포항전에서 보여준 우리 어린 선수들의 좋은 경기력이 기존 선수들에게 또 강한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포항전은 정말 슬램덩크 상황전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끼쳤던 것 같네요. 정말 이 경기 선수들이 자신감 플레이 공 하나 받는 것마다 예전에는 폭탄 돌리기 하듯이 공을 좀 미루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 공이 나한테 오면 왜 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터치하는 자신감 있는 게 보는 사람으로도 느껴질 정도였다. 예,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구나.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날 드디어 KBK의 골이 터졌습니다. 수원 입단 후에 첫 골입니다.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날 김보경 선수에 대한 활약상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골을 기록했으니까 말로 뭐 다른 말로 표현할 게 없고 그것보다도 이제 경기에 대한 관여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우리가 알고 있던 맞아요. 터치도 김보경은 많고. 플레이메이커로서 경기의 관여도가 높았는데 경기 관여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봤고 또 그 자신이 이제 하려는 플레이가 명확하다 보니까 슈팅도 계속 때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보여준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어서 앵그리 KBK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긴 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0점 만점에 9점 될 것 같습니다. 1점은 왜 뺐습니까? 1점이요? 네, 그냥요. 아직 제 마음에 다음 경기- 앙금이 다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다 김보경 선수가 수원에 온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이번이 네, 데뷔골이라는 게 전 더 놀라워요. 어떻게 그럴 수가 맞아요. 있죠? 네. 그동안 뭘 했던 겁니까? KBK는. 다시 화가 올라오는 다시 기다리세요. 화가 이제 올라온다. 기다리세요. 이제 된다고 이제 남았다고. 그동안 루팡짓 한 겁니까? 그거는 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해요. 예. 강력하게 어쨌든 이적하기를 좀, 바랬었는데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 자신을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반성 좀 잘 하시고요. 김보경 선수의 역할이 기존과 달라진 게 보였거든요. 어떤 게 달라진 걸까요? 어떤 요인이 이 선수를 살려내고 있는 건지. 이거를 좀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사실은 네. 지난 시즌에 김보경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를 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일단 김보경 네네. 선수는 카즈키 선수하고 유형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야 되고 주변 선수들이 공간을 향해 뛰어가는 움직임이 많아야지만 좀 빛을 보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전에는 약간 김보경 선수가 이제 전방에서 잘해주니까 야, 좀 알아서 해줘. 약간 이런 식의 롤을 부여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반면에 지금은 중앙으로도 들어가고 측면으로도 빠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본인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으로 침투하고 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한테 패스를 해주고. 그러니까 변성환 감독이 김보경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수원의 김보경을 크랙처럼 대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알아서 예, 공을 앞으로 전달해주면 네가 알아서 공격을 좀 풀어봐. 약간 이런 식의 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좀 심하게 압박을 하면 피지컬 밀려서 뺏기고 컨트롤 안 돼서 뺏기고. 카즈키도 비슷하잖아요. 상대방이 막 피지컬로 붙어버리면 그쵸, 예. 완전 그냥 버러우를 타잖아요. 그랬던 예.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봤을 때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공간으로 내려와서 여유 있게 볼을 받거나 아니면 공간으로 빠져서 그냥 침투하는 우리 팀 동료에게 한 방으로 바로 그냥 패스를 내주는 예, 플레이를 더 간결하게 하니까 좀 살아났다 플레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점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셨고요. 강유님은 어떤 게 이 선수를 지금 바꿔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김보경 선수는 제가 느꼈을 땐 그 가진 다재다능함 때문에 선수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선수다 보니까 이 자리를 맡겨도 되고 저 자리를 맡겨도 된다라는 판단이 쓰니까 이 선수에게 최적화된 옷이 있어도 그것을 주는 것보단 뭐 팀이 필요한 자리를 맡겼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사이드 그쵸, 플레이로 나올 때는 완전 전통적인 윙어처럼 롤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력과 지구력이 좋아야 하는 그런 전통적인 윙어 역할에서는 이 선수가 약점이 나오고 또 약점이죠. 중앙으로 미드필더로 나오면 자꾸 쳐져서 뒤에서 공을 받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달해주는 패스 하나 하는 역할이어서 굉장히 또 이 선수가 빛을 보기 어렵고 이 선수는 좀 더 위협적인 어렵죠. 공간에서 예. 결정적인 패스를 전달해주는 역할이 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기량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변성환 감독 부임 후에는 중앙 미드필더에서 오른쪽 자리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오른쪽 자리에서 프리롤에 가까운 역할을 맡으면서 우리가 기억하던 김보경의 모습이 점차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김보경 선수가 주는 그 이름값 때문에 이 선수에게 너무 많은 중압감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제 좀 마음 편히 계약 기간이 올해까지로 네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정말 더 뛰어난 지금 작년에 그 부진했던 모습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샤이 KBK들이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날도 김보경 선수 골 터지니까 저희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샤이 KBK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오셨습니다. 정말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습니다. 네, 심하셨고요. 골도 넣고 세레머니도 KBK 그 시그니처 모션 딱 취하면서 뛰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고 남은 시즌 딱 요거 10번만 더 보여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루판 갚으려면 한 20번 해야지 20번. 20번이나 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 선수가 클래스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기대를 가진 팬들이 많았는데 그간 이제 네. 활약을 못하니까 상심이 다들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라도 이제 선수가 네. 활약을 하니까 샤이 KBK들이 더 이상 샤이해질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인터뷰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날 상대였던 최철호 감독이 약간 저희를 겨냥해서, 그러니까 우리 수원 겨냥해서 약간 불만 섞인 도발성 인터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병 감독님이 성남은 그럼 계속해서 과도기냐라면서 패폭을 그냥 아주 박아주셨는데요. 그동안 수원 지도자들에게서 보기 힘들었던 감독의 모습, 즉 그 역대 수원 삼성 감독님들 보면은 인터뷰 스킬이 그렇게 막 뛰어난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몇 안 계시거든요. 네네. 요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최철호 감독이 수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서 변성환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과도기를 겪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은 변성환 감독이 올 시즌 우리보다 더 성적이 안 좋은 감독이 그런 말을 하니까 성남은 그럼 18경기 동안 과도기냐? 라면서 일침을 가하셨거든요. 네네. 너무 멋있어요, 이런 거. 예. 이게 팀에 대한 어떤 불만, 뭐 비난에는 강하게 대항하시는 것이 아주 듣기 좋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리더들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거는 포용하고 상대에 네.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할 네. 수 있는. 이거 약간 재밌는 게 변성환 감독님이 성남에서도 뛰시지 뛰고 않았나요? 코치도 했죠. 유소년 코치도 하고. 네. 코치도 했었죠. 네.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감독님 인터뷰 스킬에 대해서 건너스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기사를 찾아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저는 이게 감독님이 인터뷰하거나 우리 비하인드 영상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항상 팬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팬을 많이 위하시는구나라는 게 정말 느껴져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팬들이 더 난리 나가지고 경기장 간다고 티켓 막 전쟁 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또 변매 드렸구나. 예. 그러니까 생긴 것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말씀도 참 잘하신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고로 변성환 감독님의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려고 지금 머리 어허. 기르고 있습니다. 네, 알아주십시오. 어허. 변성 감독님이 삭발을 네, 했으면 하프타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변성환 감독님 삭발하면 저도 어허. 삭발하겠습니다. 아니 수원 감독이 되는 게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네, 그 말이 그러니까요. 진짜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런 서포터가 있는 팀의 감독이 되는 건 특권이다. K리그 팀들 중에 유일하게 자신만의 네.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특권이 특권인 줄 아는 자만이 진짜 특권을 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유, 아, 네, 멋있는 표현이네요. 예. 그 하프타임 영상 때도 보니까 이날 1대0 리드는 만족 못 하신다고 선수들 굉장히 다잡으셨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이 라커룸 스피치도 꽤나 그죠? 네, 아주 좋았죠? 좋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네. 하프타임 코멘트라고 하는 라커룸의 발언들도 계속해서 팬들한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수원 공식 유튜브 영상에서 경기 잘해놓고 하나 넣고 끝내면 어떡해? 하면서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 맞아. 말이 선수들에게는 적절한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질책까지 같이 섞여 있던 말이라 들으면서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아, 그래,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명확한 지시와 강력한 동기부여, 이게 같이 들어있어서 저는 너무나 좋고, 아,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감독이어서 좀 행복한 기분까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얘기하실 비슷한데요. 말씀은? 그 선수들한테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비하인드 영상에서 보면 그 라커룸에서 대화하는 게 사실 그 뭐 전략이나 이런 거 노출 때문에 쉽게 많이 좀 잘리잖아요. 오픈하진 네, 않죠. 오픈하지 그쵸?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감독님과 비교를 하면 뭐 공격수들이 움직여야 돼, 골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피드백이었다면 선수들한테 어떻게 움직여, 너 어떻게 움직여, 너 이렇게 패스해, 왜 이렇게 안 뛰어, 그냥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본인만의 철학이 확고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안산전 때 라커룸 영상이 공개됐을 때 많은 팬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독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다 편집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막 보면 내용이 전반전 딱 끝나고 만족스러운 경기가 안 나오니까 우리 수원 삼성이야 임마! 막 이런 식으로 막 화를 굉장히 내시더라고요. 제대로는 안산이고 우린 울림이, 수원인데 예.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예. 말투였죠. 굉장히 진짜 멋있는 사람이 감독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로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전남전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성남을 대파하고 바로 전남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정말 놀란 것이 평일인데도 광양 경기장 최다 관중이 오셨어요. 한 6,600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는 수원 팬분들의 원정 화력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아쉽게도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연승으로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지만 이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그 포항전에 유스 기용으로 재미를 좀 보셨잖아요. 네, 성남전 네. 대승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약간 좀 너무 흥이 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필요한 경기는 맞는데 수비수에 U22 2명을 배치할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좀 파격적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전만 놓고 본다면은 변성환 감독님 부임 이후에 최악의 경기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어서 강유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상대인 전남은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좋죠. 반면에 우리 수원은 그렇죠. 네. 오랜만에 선발 라인업에 포함된 선수들과 또 새로 기회를 얻은 선수들이 섞여서 호흡이 잘 맞지 않아서 좀 고전했습니다.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아직 준비가 좀 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뛰는 포지션에 적응이 안 된 선수들이 있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전반에는 주전 골키퍼인 양용모 선수가 부상까지 당하고 부상도 교체당하면서 당했죠. 분위기마저 뒤숭숭했고 또 선제 실점까지 하면서 아주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이어나간 끝에 동점골을 성공시키면서 승점 1점을 획득한 점은 칭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남이 2위를 달리고 있었고 한 주 휴식을 했었고요. 전남은 지난 홈에서 그러니까 저희 빅버드에서 5대1로 졌기 때문에 대패를 갚아주려는 동기부여 등 여러모로 수원에게는 어려운 경기 조건이 될 것이라 예상을 했었는데요. 전반전은 거의 원사이드 경기다 싶을 정도로 중원이 삭제된 채
수세에 몰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중원 조합의 문제였을까요? 네, 뭐 앞서 말한 대로 라인업의 변화로 인해 선수들의 호흡 문제도 있었고 또 맡은 역할에 대한 숙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역할의 수행 능력 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아주 어려운 전반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선수의 네. 위치 변화를 하고 또 교체 선수를 활용하면서 조금씩 안정감을 찾았고 점차 위협적인 공격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한 선수 조합의 문제라기보단 그 포지션에 대한 선수들의 이해 문제가 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원 조합의 문제라기보다 그러니까 후방에서의 볼 소유가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불안했다. 오는 이제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남이 중원에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압박해. 이렇게 피터와 김보경까지 빌드업을 하러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방의 숫자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전반 중간에 이제 황인택 선수하고 장석환 선수가 이제 위치를 바꾸면서 후방이 좀 안정되니까 빌드업도 좀 살아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조합의 문제라기보다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 간의 호흡 그리고 본인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 부족 그리고 후방에서의 불안함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전반전은 다소 좀 무리한 로테이션 가동으로 인한 부조화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한데 전남이 너무 잘했어요, 사실. 괜히 2위를 달리고 있는 게 네. 아니죠. 예. 저희한테 5대1로 발리고 만년 2부여가지고 좀 약간 무시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그것도 깜짝 발비디하고 놀랐어요. 맞아요. 네. 루페타였나?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 용병 없이 네. 네, 우리를 압도해서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하여튼 정말 아슬아슬한 경기, 특히나 전반전은 정말로 위험한 장면이 많았었는데 특히나 그 수비진이 너무 불안했어요. 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로테이션 가동한 거는 이해가 됐는데 초반에 장석환이 레프트백, 그다음에 황인택, 조윤석 센터백, 이시영 라이트백 이렇게 된 포백이었는데 이 포백 라인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백동규 선수가 좀 많이 생각나는 전반전이었고요. 장석환 진짜 선수가 쉬었죠, 이 경기. 초반에 이제 윙백으로 나왔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좋은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었거든요. 그 염기훈 감독 체제에서도 그렇고. 근데 센터백으로 오니까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박대원 선수가 좀 생각이 났었는데요. 황인택 선수는 좀 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시영 선수가 지금 계속 경기를 뛰고 있는데 못 쉬고 있어요. 네, 부상당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이시영 선수는 좀 로테이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이어서 저도 해주시죠. 뭐 같은 생각이죠. 같은 경기를 봤으니까. 근데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시영 선수가 지쳐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그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시영 선수에 대한 백업이 애매하다.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도 뛰려면 맞습니다. 장호익 선수나 혹은 이제 한호공 선수도 과거 전남에 있을 때 풀백을 봤거든요. 그래서 뭐 네네. 로테이션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이시영 선수가 지금 잘해주지만 한 번 부상이라도 당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황인택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팬들 사이에서도 꽤 큰 편인데 사실 이날은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어떤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그 연령별 대표팀에 꾸준히 선발되던 선수이기도 하고 또 어린 나이에 벌써 유럽으로도 임대 다녀와서 팬들의 경험도 기대가 있고, 아주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 나이가 03년생이에요. 굉장히 그냥 어린 선수도 아니고 굉장히 어린 선수고 이제 21살인가 그러니까요. 또 수비는 탑 포지션보다도 더 다른 선수와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바로 그 03년생의 어린 선수가 바로 능력을 보이긴 좀 어렵지 않을까. 과거 제가 이제 아스날 팬이다 보니까 자꾸 아스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거 아스날의 아르센 벵거 감독이 어린 선수들을 풀백으로 출전시키면서 경기 수준에 적응하도록 배려를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네네. 프랑스 대표를 지냈던 마티유 플라민이나 프란시스 코클렌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도 맞아요. 풀백에서 적응한 다음에 뭐 수준급이 아니라 리그 탑급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거듭나고 했었거든요. 황인택 선수도 좌측 풀백이 가능한 선수니까 뭐 그런 식으로 기용하면서 차츰 적응해 나가면 경험치만 쌓이면 그래도 가진 게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선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건너스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 이스토릴 임대에서 레프트백으로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도 레프트로 예, 뺐구나. 뭐 몇 경기 뛰지 못했지만 레프트백으로 떴기 때문에 굳이 센터백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 호변도 고려해야 된다. 네, 아직 어리니까 변상환 감독님이 잘 성장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미워서 황인택 선수 콕 집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선수의 포텐을 너무나 기대하기 때문에 터져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애정 어린 조언을 제가 감히 드려봤습니다.
전남이 수원을 맞아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김종민을 중심으로 너무나 잘했는데 수원의 플랜 A가 이론에서 완전 실패했죠. 그 이후에 전술 변화 어떻게 가져갔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전술 변화가 딱히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술에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이 나왔다가 익숙한 선수들로 교체가 되니까 경기력이 살아났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매번 저희가 보면은 항상 약간 후반 60분 정도? 그때 지나면 막 몰아치는데 그럴 때마다 골을 못 넣어요. 그래서 맞아. 이번 경기도 골 결정력이 너무나 아쉬웠던 그런 경기로 저는 맞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감독이 원하는 이 전략 전술이 계속 통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 감독의 전략에 좀 더 익숙해진다면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시죠? 거의 같은 의견인데요. 전술의 변화라기보다는 선수의 교체로 전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미드필드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이종성 선수의 투입으로 전방 공격수들에게 양질의 패스가 공급되기 시작했고 또 경험 많은 풀백 이기 선수가 들어오면서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네. 필요한 자리에 효과적인 교체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 전반전은 탱킹했고 후반전에는 적재적소에 선수들이 다시 투입되면서 경기의 무게추를 다시 중심을 맞췄던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날 잘 막아줬던 양영모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의원님께- 경기 초반 선방 과정에서 생긴 충격으로 왼쪽 허벅지에 대한 불편함을 한번 표시했었고 또 이후에 전반 네. 중반에 김종민 선수의 슛을 슈퍼 세이브를 했죠. 손으로 막아낸 게 골대 맞고 나갔으니까. 그 장면에서 왼발목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며 결국엔 교체됐습니다. 뭐 만약에 발목이 꺾이거나 했으면 이게 염좌여서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아주 다행인 건 감독님께서 인터뷰에서 휴식기 동안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다행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진짜 양영모 선수 나가자마자 또 실점을 했거든요, 먼저. 그래서 공백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얼른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경기가 0대1로 패배 직전 김주찬이 팀을 구했습니다. 지난 안양전 이후 실로 오랜만에 득점이었는데요. 변성환 감독의 김주찬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주찬 선수가 좌우 뛸 때 롤이 약간 좀 다르다고 저는 봤는데요. 그러니까 김주찬 네. 선수가 좌측에 위치할 때는 되게 와이드하게 벌려가지고 상대 수비랑 1대1을 노리는 식의 공격을 좀 주로 많이 하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우측에서 그렇게 봐요. 네. 우측에서 위치를 할 때는 와이드하게 받기도 하지만 김보경이나 이시영 선수와 같이 계속해서 이제 위치를 바꾸면서 스위치. 공간을 침투하는 스위치, 네. 이제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좌측에서는 어쨌든 인버티드로 치면서 슈팅에 또 강점이 있는 선수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것 같고 우측에 있을 때는 이 선수의 돌파라든지 아니면 스피드를 살리는 롤이 잘 부여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아직은 근데 이제 뭐 상황 판단이라든지 마무리에 좀 아쉬운 모습이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차차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슈팅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마무리 능력만 정말 탑재된다면 어마어마한 선수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적해온 피터가 중거리 슛을 때렸는데 아쉽게도 골대 맞고 경기가 바로 종료됐어요. 그거 들어갔으면 버저 비터가 아니라 버저 피터였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날 피터 선수에 대한 활약상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성남전과 마찬가지로 간혹 손발이 맞지 않는 장면들은 나왔지만 뭐 공수에 걸쳐서 많이 뛰면서 팀의 활력을 더했습니다. 말씀하신 골대를 맞춘 마지막 슛뿐만 아니라 그 김주찬의 골로 이어졌던 뮬리치의 슈팅도 피터 선수의 전방 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선수는 앞서서 건우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우리 팀이 녹아들수록 더 활약할 것 같다. 단지 이제 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 선수가 작년 청주에 있을 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욕심이 늘어나면서 좀 폼이 망가졌거든요. 그것만 버리지 않고 감독님이 시킨 것만 잘하면 네,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킨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피터였습니다. 네, 건수님은 피터 활약상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피터가 처음에 이제 트레이드로 온다고 했을 때 아마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할 거다라고 했던 게 거의 들어맞았던 것 같고요. 그 이제 피지컬적인 싸움이라든지 전방으로의 숫자 싸움 이런 걸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들어맞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윤님 말씀하셨을 때 이 선수가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정작 상대 골대 앞에서는 약간 좀
맹탕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네네. 맞아요. 예, 네. 그게 확 이해가 되는 플레이 장면들이 몇몇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성남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도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맞아요, 잘해줬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저는. 네, 마찬가지로 그동안 제가 아쉬웠던 게 2선, 3선에서의 그런 중거리 슛이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피터는 타격하려는 좀 의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 슈팅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빨래줄처럼 슈팅이 빨려 들어가요. 경기 이제 그렇죠. 막판인데도.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앞으로의 플레이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얼른 데뷔골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전남전을 마무리했고요. 안산전까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에 열렸던 안산전입니다. 경기를 주도하다가도 한 방 얻어맞고 예전 수원 축구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또 한 번 극적으로 1대1 끝이 났습니다. 이 경기가 가장 최근 경기라서 할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같이 저와 경기를 관람하셨던 강윤님 소감 한 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산과 수원 모두 준비해온 대로 경기를 펼쳤고 수원은 불만이 많은 무승부를 거뒀죠. 전남전에 이어서 선제 실점은 좀 아쉽지만 또 경기 막판까지 공격을 시도해서 끝내 골을 만들어내는 것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공격수들의 마무리 능력이 특히나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건너스님도 이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비하인드 영상에서 감독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완벽한 찬스가 왔는데 지금 니네끼리 장난치느라 골 못 넣으면 어떡하냐고. 이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격수들 슈팅 연습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골 상황은 감독이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죠. 마무리는 선수가 해야 되는데 그 그렇죠, 선수가 완벽한 해야죠. 찬스에서 골을 못 넣으면 어떻게 이기죠? 그래서 그런 완벽한 네. 찬스에서 골 못 넣는 공격수는 저희 팀에 없었으면 합니다. 많이 화가 나셨네요. 네,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고 안산이 기존의 두 경기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남이나 성남 만났을 때보다는 더 철저하게 내려간 모습을 보였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다고 보십니까? 안산이 3백을 사용하기 때문에 좌우 측면 공격에 대한 약점이 있고 또 뒷공간을 잘 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원의 전술과는 상성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성이 좋은 거죠. 이날도 우리가 준비해온 대로 사이드와 뒷공간을 통한 공격들이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그 좋은 패스들이 수비를 사이로 투입이 됐고 선수들이 많이 나왔죠. 파고들었고요. 기록을 살펴보면 안산전에 수원이 박스 안에서 기록한 슛이 10개입니다. 박스 내 슛이 10개예요. 맞네요. 네. 근데 결과는 하나가 들어갔죠. 하나 네, 들어갔죠. 공격수들이 마무리만 잘했어도 훨씬 수월하게 경기를 이끌어갔을 것이고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려간 안산이었는데 확실한 역습을 통해서 골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 실점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원래 안산이 역습에 되게 능한 팀이잖아요. 네네. 지난 저희가 3월 달에 붙었을 때도 노경호 선수를 필두로 역습을 정말 잘했던 팀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노경호 선수 잘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전에 이제 염기훈 감독 때는 변형 3백을 쓴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수비를 좀 많이 내려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변성환 감독이 오고 난 다음에는 전방의 숫자를 많이 올려놓고 진짜 완전 공격적으로 축구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강윤님이 U17 대표팀에서도 그 수비적인 문제가 변성환 감독의 전략의 이제 약점이라고 꼽았었는데 이제 그게 좀 잘 나타난 실점 장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넣어줘야 될 때 못 넣어주니까 결국에는 넣어야 될 그게 때못 쌓여가지고 실점 장면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경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강유님도 이 실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노경호 선수의 키핑과 김범수, 김재성 선수의 빠른 발을 이용한 역습이 안산의 주무기인 것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알고 있습니다. 있죠. 그죠? 이 경기에서도 노경호 선수가 가로챈 걸 전방에 달리는 김범수 선수에게 줬고 좋은 공간 패스를 연결받아서 김범수 선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성공시켰습니다. 네. 네, 이 장면에서 저는 가로채기를 당한 것이나 그 상황에서 공간 패스를 당한 것까지는 탓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네네. 컨셉을 그렇게 잡았고 공격을 하다 보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대처를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데 슈팅이 나올 때까지 꽤 긴 거리를 김범수 선수가 드리블을 하거든요. 꼭 패스를 이어받은 이유. 네, 맞아요. 근데 네, 그 맞아요. 장면에서 어떠한 제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골키퍼가 네. 교체되면서 이 골키퍼의 수비 리딩이라고 하는 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어떻게 해줘, 뭐 붙어줘, 뭐 이런 식으로 급박한 콜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조윤성 선수 개인의 판단으로 들어가야 됐고 그러다 보니 페널티킥을 내줄 수 없으니까 조심하면서 거리를 뒀던 게 슛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도 아쉽고 콜플레이도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 쫓아가는 선수나 옆에서 보는 선수가 강하게 콜플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 실점 장면 보시면은 약간 하다가 이 왜 막으로 안 나가지? 막 이런 장면이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호흡도 문제였지 않았나. 콜플레이죠, 결국에. 좀 그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석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석에서 볼 때 그냥 조윤성하고 김범수 선수 사이가 너무 넓고 김범수 선수 앞에 박지민 선수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보이더라고 이석에서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맞아요. 슛하기 좋고 골 넣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를 그 전에 박스 밖에서 혹은 박스에 침투할 때 왜 바깥으로 밀어내는 수비가 있잖아요. 사이드 라인 그쵸. 쪽으로 그런 수비가 좀 선행됐으면 이렇게까지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날 경기를 우리 수원이 주도하긴 했지만 안산이 워낙 내려가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득점을 못했기 때문에 완벽히 주도했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특히나 선제 실점까지 했기 때문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 병 감독님은 어떤 변화를 가져갔다고 보십니까? 우선 지난 전남전과 마찬가지로 실점 이후까지는 전술적인 변화가 크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의 교체를 통해서 활기를 더했고 또 적극적인 드리블과 공격 시도가 가능한 선수를 투입하면서 골을 노렸고 그 덕분에 만들어진 코너킥으로 동점골이 들어갔죠. 그리고 그렇죠. 동점골이 들어간 이후에는 전진우 선수 대신 퉁가라 선수가 들어가면서 전형적인 중앙 공격수가 없는 공격진을 없이, 예. 구상했습니다. 맞아요. 대신 피터 선수가 적극적으로 박스에 가담하기도 했고 혹은 퉁가라 선수나 발빠른 선수들이 침투하는 플레이를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지만 기회는 많았어요. 맞아요. 기회는 많았고 그 많은 기회 중 하나를 못 살린 게 아쉬울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이 매우 특이한 코너킥 대비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요. 진짜 저 드물었어요. 이런 전술 들고 나온 거.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아주 극단적인 코너킥 수비 전술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네, 역습에 능한 팀 컬러를 살려서 코너킥 수비 시에 3명에서 4명 정도의 수비만 남기고 다 전방에 포진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우리 선수는 5명인데 안산 선수는 4명밖에 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죠. 예. 이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수의 수비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공략했으면 더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너무 평상시처럼 플레이를 해서 오히려 상대가 준비한 역습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박승훈 선수의 동점골이 코너킥 상에서 나왔지만 상대 숫자가 저렇게 적을 땐 무조건적인 킥이 아니라 짧은 패스들을 이용하면 숫자 싸움을 훨씬 활용하기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변칙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런 제대로 된 대응이 좀 없었던 게 아쉬웠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전술이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당황해서 대처를 못한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네, 선수들은 평상시처럼 공격 올라가는데 그 영상에 보면 감독이랑 코칭 스태프들이 코너킥 때 내려와라고 소리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의사소통도 안 되고 당황했던 거겠죠. 안산에 뭐 전략이 제대로 먹힌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어서 건어스님은 이 독특한 코너킥 수비 전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네, 나도 진짜 충격적이었고 와, 저런 코너킥 전술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되게 조롱당한 거예요, 안산한테. 아니, 저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 이렇게 무시하나? 네. 왜냐면은 뭐 아스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세트피스에서 골 잘 넣는 아스날이 상대였다. 저런 전술 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쓰죠. 못 세우죠. 버스 네, 세우죠. 절대 못 쓰죠. 코너킥에서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팀이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저희를 상대로. 그러니까 뼈 아프네요. 네. 저희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세트피스 강조하는데 진짜 좀 제대로 좀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날 정말 건어스님이 말한 그 내용이 저는 100% 동의하는 게 자신 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수비를 해도 우리는 자신 있다. 또 거기다 대고 킥이 정확하게 날아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가. 딱 하나 정확하게 갔어요. 매우 예. 그쵸. 그거 하나 정확하게 가고 되게 비껴나가거나 킥도 부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당황한 티가 나가지고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농락당했다고 생각이 우리가 들고요. 지난 팟캐스트 언제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팟캐스트에서 세트피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네, 얘기했었죠. 그 수치를 가져와서 시도는 1위급인데 성공률은 꼴찌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분석하고 나온 거겠죠, 안사는. 아무튼 코칭 스태프분들 듣고 계시다면 이를 갈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굴욕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전술 들고 나왔다가 안산이 결국 하나 두들겨 맞았죠. 만 17세의 소년이 수원을 구했습니다. 보니까 K리그 최연소 데뷔골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박승수 선수입니다. 오랜만에 메탄 대형 유망주 계보를 이어갈 스타가 탄생했는데 이날 활약상 칭찬 좀 해주시죠. 네, 생긴 거는 박지성 선수하고 좀 닮았는데 허허. 매우 근본력이 매우 있네요. 저돌적이고 자신감이 넘쳐요. 수원 뉴스를 제가 잘 모르는데 아마 수원 뉴스 통틀어서 최고의 재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정도로? 완벽한 찬스에서 골을 못 넣은 건 살짝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 17세잖아요. 앞날이 네네. 너무나 기대되고 조만간에 리그에서도 선발 출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어스님이 선수에 대해서는 정말 야박할 정도로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하는데 박승수 선수에게 정말 빠진 것 같습니다. 홀렸습니까? 아니,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죠. 전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요. 못하니까 까는 거지. 잘하는 선수가 없었구나 그동안. 없었죠. 네, 이어서 강유님도 박승수 선수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칭찬은 이미 건우스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했던 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승수가 쌓아줄 승수가 기대됩니다. 백승수만 해줬으면 좋겠어. 박에서 조금 더 변형해서 백승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튿날인가 또 기말고사 또 시험 보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기말고사 기간이래요 고등학생, 지금이. 예. 시험은 잘 봤나 모르겠네. 아니, 내년에 프로계약 할 건데 뭐 기말고사 그까이 거 대충 봐도 되지 뭐. 네, 아무튼 박선수 너무 기대되고 좀 대비되는 활약이었습니다. 좀 마음 아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뮬리치 선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날 박선수 선수랑 뮬리치 선수가 교체됐거든요, 서로. 근데 이제 그 박승수 선수는 들어올 때 환호를 받았는데 뮬리치 선수는 나가면서 같은 팀 팬한테도 야유를 받았어요. 뮬리치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뮬리치 선수는 참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분명히 수원에 와서 지금 최고의 폼은 맞거든요. 근데 최고의 폼이 저거라는 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경남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한 걸 진짜 너무 많이 놓치다 보니까 팬들은 빠개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진짜 심적으로 골을 못 넣으니까. 자신감 떨어진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번 경기에 야유 받으면서 나오면은 진짜 막 멘탈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염려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굳이 더 힘들어하지 말고 편한 길 있으니까 편안한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자는 말씀을 뭐, 애들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이제 뭐 각자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겠죠. 예. 맞아요. 진짜 이게 나가면서 진짜 저는 굉장히 측은지심 들었거든요. 공격수가 저렇게 자신감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홈에서 저렇게 비난받는 게 특히나 K리그에서는 흔하지는 않은 장면이에요. 유럽은 뭐 흔하지만. 그래서 마음은 아파는 더 이상 그 감성적으로 대할 건 아니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수는 빡빡이고 팬들은 빡이치고 빡빡빡이네요. 삼박이네, 삼박. 저희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했듯이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선수 한 명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좀 피하고자 했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 전반적으로 마무리 능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팀 내 최다골을 기록 중인 선수가 교체될 때 야유가 나온다는 것은 그 선수들에게 팬들이 큰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과연 이 불만이 타당한 것인가 생각해 볼 만한데요. 저희는 뭐 워킹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평가보다는 이 지표를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3년 K리그 1에서 경기당 박스내 슈팅수 1위가 누굴까요? 이거 감이 안 오는데요? 뮬리치인가요, 설마? 네, 그 설마가 정답이었습니다. 와. 놀랍게도 밀리치입니다. 네네, 맞아요. 밀리치는 23시즌 경기당 약 3.4개의 그냥 슈팅이 아니라 박스 내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울산의 주민규 선수 기록도 가져왔는데요. 주민규 선수는 23시즌 경기당 약 2.1개의 박스 내 슈팅을 기록했어요.
네. 차이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2.1개의 박스 내 슈팅을 기록했는데 득점 기록을 살펴보면 주민규 선수는 17골, 뮬리치 선수는 경기당 3.4개의 박스 내에서 슈팅 1개를 더 넘게 했는데 4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평균치 한 개 차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또 골 수가 많이 차이 나네요. 네네. 뮬리치는 22경기 4골이고 주민규 선수는 36경기 17골로 득점왕을 차지하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XG 값이라고 요즘 이제 지표가 중요해지면서 여러 가지 지표를 찾아보는데 기대점이라는 값이에요. 이 선수에게 득점 기대할 수 있는 점수가 얼마 정도 나오나 주민규 선수는 K리그 최고 수준이 12점이 나오고요. 뮬리치는 네. 절반이 안 되는 5점이 나옵니다. 아, 절반도 안 되네요. 네, 수치를 놓고 단순히 비교를 해봐도 박스 내에서 슈팅은 뮬리치가 더 많이 때리는데 득점은 주민규 선수가 4배가량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면 뮬리치하고 저의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허허허, 왼발의 맙소사와 그 정도라고? 아니, 경기당 박스 내에서 3개를 때리는데 저도 한 4골 넣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지민님도 아까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나 3개 때리면 하나는 들어간다. 그 22경기니까 3.4개면 거의 70개 가까이 때린 거 아니에요. 박스 그렇죠, 내에서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4개를 넣는다는 건 그건 뭔가요? 그건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박스 안에서 공을 잡고 슈팅까지 가져갔다라는 거는 아무리 작년에 수원이 강등 위기에 있었던 팀 치고는 볼 투입이 꽤나 잘 됐다라는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그렇죠. 기회는 만들어냈죠. 근데 그거를 결과로 이어내지 못해. 아, 근데 그거 하나 몇 개만 들어갔어도 지금 2부에서 이러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쨌든 이게 기록으로 살펴봐도 결정력이 문제라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네요. 예. 올 시즌 지표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24시즌 뮬리치는 올 시즌이죠. 19경기에 나서서 박스 내 슈팅을 21개 기록 중입니다. 지표로 환산해 보면 경기당 1.1개예요. 이게 또 웃긴 게 K리그 2에 내려왔는데 슛을 만들어내는 횟수가 더 적어졌어요. 이 중에 유효 슈팅은 18개, 잘 아시다시피 득점은 6득점 중이죠. 리그 수준이 낮아졌는데도 작년에 비해 박스 내 슈팅 수가 줄었습니다. 지난화 경남전 팟캐스트 때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지표가 뒷받침해줍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박스 내 슈팅이 올 시즌 기록하고 있는 게 21개인데 득점이 6점이라는 것도 문제적으로 보입니다.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박스 내에서 이게 그냥 경기당 슈팅이 아니라 박스 안입니다. 박스 안. 박스 내에서 슛을 약 3.5번 찰 때 한 골 넣는 겁니다. 예, 즉 올 시즌 뮬리치는 찬스를 얻는 것도 어렵고 근데 그 어렵게 얻는 얻은 것도 찬스조차도 어렵고. 잘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정확합니다. 팬들의 야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런 실제적인 결과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6골이 지금 많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인풋에 비하면 아웃풋이 지금 좀 초라한 수준이거든요. 인풋을 이만큼 많이 했는데 겨우 6골 밖에 지금 못 얻어낸 상태여서 사실 그 보면은 경기 자체에 영향을 주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골 못 넣는다 쳐도 뭐 연계를 한다든가 뭐 타워로서 나와가지고 그 타겟맨 역할을 좀 해준다든가 좀 이런 모습조차 없어가지고 과연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맞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근데 이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이 영입을 진행한 사람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단두대에 목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방금 수치를 들으니까 더 그런데 그 뮬리치가 도대체 감독님 몇 분을 보낸 겁니까, 집으로? 그죠?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수치를 하나, 찾아보면서. 하나, 둘, 3번 보낸 건가? 네. 그 진짜 작년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슈팅을 뮬리치한테만 그 정도 슈팅을 만들어 줬는데 거기서 진짜 5골만 더 들어갔어도 지금 저희가 여기 있지는 않았겠죠. 예. 일부에서 감독님이 뭐 변성환 감독님한테 죄송하지만 김병수 감독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병근이 형이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은 변성환 감독님을 이제 최종적으로 오게 하기 위한 다크나이트 아니었을까? 큰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우리의 동행의 끝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까지만 좋은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악감정은 없다. 당연하죠. 선수로서 우리는 아쉬워할 뿐이다. 네, 뭐 물론 뮬리치 선수 골 넣으면은 마찬가지로 좋아하고 뮬리치 선수 응원하고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많이 아쉽고 너무 많이 아쉽고 앞으로 보여줘야 될 개선점도 너무나 많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반드시 제시되어야 된다. 네, 그런 의견을 저희가 드려봤습니다. 네, 기다렸던 선수가 왔습니다. 홍원진 선수가 청주에서 이적해서 왔는데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날 선발 라인업에서는 다소 높은 위치에서 활약을 했었는데요. 홍원진 선수에 대한 활약상, 건어스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전에는 사실 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느낌이었거든요. 변성환 감독님의 전략에서는 이제 좌우 메잘라가 매우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데, 김보경 선수가 중용받은 이유도 그러니까 중앙과 측면을 모두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인데, 홍원진 선수는 이제 전방에서의 능력이 뛰어나다기보다 약간 수비적으로 치우친 위치에서 잘 뛰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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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과 감독님이 요구하는 전략적인 그런 움직임, 그런 게 아직은 좀 많이 어색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면에 후반에 이제 김보경 선수가 들어오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돌아왔을 때는 뭐 나름 괜찮은 활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주에 거주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충북 청주의 경기를 종종 직관해 왔는데 이 청주의 경기를 볼 때마다 항상 눈에 들어왔던 선수가 두 명인데 바로 홍원진 선수와 지금 이제 청주의 에이스인 장혁진 선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4월에 있었던 청주전을 앞두고도 홍원진을 제가 키플레이어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네, 그 팀에서 가장 빼어난 선수를 데려왔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들고요. 예. 기대감도 크고요. 안산전에서는 건호스님 말처럼 평소보다 전진된 위치에서 경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 선수의 그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과 그 다음에 활동량들을 기대해서 위치를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뭐 후반전에는 익숙한 후방 미드필더 위치에서 적절한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홍원진 선수는 킥의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수단에서 녹아들면 이날 경기는 뭐 완벽하게 만족스럽진 않았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녹아들면 우리 사이드 공격수들에게 양질의 킥을 공급할 수 있는 선수라 그런 점을 또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번호도 14번을 달았어요. 그래서 패스 잘할 것 같은 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경기 다 다뤄봤는데요. 이 세 경기를 통해서 피터와 카즈키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터와 카즈키의 차이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 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랜드하고 안양과의 경기를 전반전만 좀 지켜봤는데요. 카즈키는 똑같아요. 그냥 카즈키는 카즈키 했어요. 이제 이랜드가 볼을 소유하고자 막 아기자기한 축구를 하는 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랜드에서 카즈키의 보강은 매우 이제 적절한 보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변성환 감독 전술에서 빌드업과 패스에 능한 미드필더보다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공격적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활동량이 매우 뛰어난 선수가 필요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서로 윈윈인 트레이드가 아닌가. 뭐 카즈키 선수가 떠난 건 아쉽지만 뭐 거기서 또 잘 해주면 되고요. 피터 선수가 또 지금은 잘 해주고 있으니까 각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유님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이랜드는 카즈키가 이적한 후 선발 출전한 3경기에서 모두 졌습니다. 비단 카즈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 수비 가담에 적극적이지 않은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패배의 책임에서 또 자유롭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경기를 조금 봤는데 수원에서처럼 번뜩이는 패스들은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루노 실바와 같이 전방에 있는 좋은 공격수들이 있어서 호흡을 잘 맞춘다면 앞으로 또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피터의 모습을 보면 활동량이 좋고 또 상대와 적극적으로 싸워주는 경합하고. 네, 경합해주는 이 피터가 현재 우리 팀에는 확실히 더 필요한 선수로 보인다. 건어스님 말처럼 윈윈의 트레이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교롭게도 피터 선수는 이적 후 3경기에 다 출전하고 있고 벌써 네.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되네요. 공격에 있어서 기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우리로서는 지금 온 선수를 더 아끼고 활용해서 승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네,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2경기 내에 중거리 슛 하나 넣을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가면? 중거리 슛으로? 뭐 삭발할 수는 없잖아. 근데 어쨌든 정말 왜 그러냐면 피터 선수랑 카즈키 선수 트레이드 된다 그랬을 때 저희 다 반응이 이거는 급이 안 맞는 트레이드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몇 경기 만에 완전 떡상했어요. 2경기 내에 들어가면 제가 우리 브이로그 촬영할 때 오시는 분들에게 물을 다 사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좋습니다. 2경기 내에 반드시 중거리 슛으로 한 골
때려 박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터. 네. 지금 3경기 중원에서는 이종성 선수의 활약이 가장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종성 선수에 대한 활약상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드필더가 홍원진 선수도 있고 김상준 선수도 있어요. 이게 3선 조합이 비슷한 유형이 좀 많은데 앞으로 중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될 것 같나요? 저는 4-3-3 전술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밀고 나갈 것 같은데. 틀은 유지될 거다. 예. 예. 마찬가지로 조합도 저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3미들에 피터, 김보경 그리고 이종성 선수가 주로 나오는데 저는 피터하고 김보경 선수는 체력 이슈나 부상 이슈가 없다면 거의 고정일 것 같고요. 나머지 이종성 선수 자리에서는 홍원진 선수하고 좀 경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그 들고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종성 선수가 좀 긴장을 바짝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렇죠. 예,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3선하고 2선의 스쿼드가 좀 많이 비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좀 유재호 선수도 있었고. 예, 그런 반면에 이들의, 톱 자원은 지금 둘밖에 없어요. 지금 한 명 부상에 지금 한 명 지금 뭐 있으나 마나 한데 그래서 좀 6골이나 넣었는데. 예. 어쨌든 이게 좀 변성환 감독님도 좀 제로톱과 같은 좀 다양한 전술 변화를 좀 쓰던지 아니면 피터를 데려오면서 재정적인 여유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강윤님의 그 추측에 네. 의하면 공격수를 좀 샀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터를 아예 그냥 스트라이커로 포변해보는 건 너무 도박인가? 네, 피터는- 도박인 것 같은데. 피터는 하베르츠가 아닙니다. 그냥 하베르츠가 생각난다는 거지 하베르츠가 아니에요. 두고 봐라. 두 경기 내로 골 넣는다들. 오케이. 두고 보십시오. 예. 네, 이어서 저기 강윤님도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네. 예상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흔히 3선 미드필더라고 보이는 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명이 있는데 저는 세 선수의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아주 쉽게 구분을 하자면 세 선수 중에 가장 전진성이 좋은 선수는 이종성 선수고 공수에 있어서 밸런스가 좀 좋은 선수가 홍원진 선수, 수비 가담이 뛰어나고 포백보가 좋은 선수는 김상준이라고 생각을 김상준 합니다. 선수. 네, 네. 그래서 감독의 필요에 따라서 기용이 되겠지만 제 예상에도 밸런스가 좀 좋은 홍원진이 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감독이 자기가 주도해서 영입을 하면 그 선수를 많이 쓰게끔 되기 때문에 네, 뭐 감독의 필요에 따라서 운용이 되겠지만 홍원진이 좀 수비형에서는 중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홍원진 선수가 센터백도 가능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여차하면 저희가 수비 로테가 필요하면 뭐 센터백도 봐줄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좀 많이 출전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홍원진 선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각 패널분들께서는 앞선 3경기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한 명만 MOM을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 경기마다 중요한 활약을 해준 선수가 달라서 저는 그냥 3명 뽑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전 김보경, 전남전 김주찬, 안산전 박승수입니다. 현재 골이 필요한 우리 팀에서 골을 기록한 선수만큼 중요한 선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또 골이 귀중한 또 상황이기 때문에 골 넣은 선수들로 MOM을 꼽아주셨고요. 건너스님은 선정하셨나요? 네, 저는 이적하자마자 어시스트도 기록하고 매우 어려운 자리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피터 선수를 뽑겠습니다. 수원에서의 아니, 피터팬, 수원에서 피터팬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피터 온다고 해서 싫어했잖아. 싫어하진 않았어요. 그냥 쓰임새가 다를 뿐이다라고 했죠. 아니 첫 경기 때도 야 피터 잘했어? 잘했어? 막 이랬잖아. 피터는 피넛버터의 줄임말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건너스 굉장히 피터가 마음에 들었나 본데요? 뭐 잘했어요. 네, 그 자리가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진짜로. 정말 어려운 자리고 잘한 게 잘 티가 나지 않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잘한 게 티가 난다는 건 정말 잘한다는 겁니다. 수원의 하베르츠 인정? 수원의 하베르츠까지는 모르겠고 우만동 하베르츠는 인정할게요. 우만동 하베르츠까지 네. 떡상. 수원의 하베르츠까지 더 떡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스 투 박스니까 수원의 아론 램지 하시죠. 아론 램지 좋죠. 야 이거 세민이가 빨리 와야 될 것 같아. 그럼 수원의 맥 알리스터 가시죠. 이거 너무 좋습니다. 메카이스터 너무 좋고요. 예, 하여튼 MOM, 피터, 또 김보경, 김주찬, 박승수 선수 이렇게 총 4분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선수들이 MOM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더 활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경기 연속 11,000명이나 경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치고 올라가야 될 시점에 다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입니다만 아직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승수라는 라이징 스타도 탄생했고 몇몇 선수들의 부활도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결과로서 돌아올 날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많은 내용 준비해 주신 패널분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끝으로 3경기에 대한 한 줄 평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호스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안산전만을 위한 한 줄 평 준비했는데요. 좋습니다. 예, 네. 빅버드에서 노브레인이 아닌 김범수가 부릅니다. 노경호가 보고 싶다. 이상입니다. 안산을 위한 한 줄 평인데? 노경호가 저기 짭수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예 안 돼. 짭수 말고 우리 와야지. 그거 좀 방향 바꿔갖고 이쪽 저기 예. 아니, 오만동으로 이승우가 못 오면 노경호라도 와야지. 노경호 선수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네요. 잘하긴 하더라고요. 활동량도 좋고. 예. 노경호 선수 되게 어려요. 2000년생인가 그래서. 오, 네. 22살 이렇구나 그러면.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제 추측인데 노경호 선수가 김보경 선수를 대체한다면 거의 완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높게 평가하는구나 네. 진짜. 한 줄 평 들어봤고요. 광윤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기대와 아쉬움 그리고 희망이 공존했던 3경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감정이 공존했던 경기였던 것 네, 같습니다. 요거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성남전은 우리가 가장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기대하게 만들었고 베스트였고요. 전남전에서는 좀 아쉬웠지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전에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본 경기였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줄 평을 남겨봤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감정을 공존하게 했던 3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줄 평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운 날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아시죠? 저희는 수원 언제나 우린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클로징, 그러니까 엔딩 음악을 이 사랑의 후회는 없다,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밤도 저희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수박 많이 드세요. 편안한 밤 양갱. 나가자 여기 모두가 널 따라가 트레이크로 나가자 여기 모두가 다 함께 친구들과 함께 널 위해 노래해 이 사랑에 후회는 없어 날이 가면 갈수록 널 그리는 맘이 깊어가 블루인 나가자 여기 모두가 널 따라가 트리플로 나가자 여기 모두가 다 함께 친구들과 함께 널 위해 노래해 이 사랑에 후회는 없어 날이 가면 갈수록 널 그리는 맘이 깊어가 블루